지금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뭐 고르드 쉐이딩으로 보시면은 세그먼트의 분할 없이 그냥 순수하게 도형만 보게 되죠.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하시면은 세그먼트 분할을 보실 수가 있고, 컨스턴트 쉐이딩은 그냥 입체감이 없죠. 이거 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컨스턴트 쉐이딩 라인은 선을 뭐 볼 수는 있고요. 지금 퀵 쉐이딩은 고로드 쉐이딩하고 지금은 구별은 되진 않아요. 이건 빛과 그림자에 이제 또 차이가 있어야 구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도형 오일 탱크 봤는데 튜브를 만들어 볼까요? 가운데 있는 애는 약간 옆으로 튀어 놓고요. 다시 사각 눌러서 거기에 튜브 생성해 볼게요. 자, 튜브라기보다 무슨 파인애플 잘라놓은 것 같은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이너 레디우스로 안쪽의 반경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아우터는 이제 바깥쪽의 크기. 로테이션 세그먼트로 이제 둘레의 면의 분할을 구별할 수 있고요. 캡 세그먼트는 상단의 고리 방향으로의 면의 분할 개수죠. 하이트 세그먼트는 이제 높이의 면의 분할 개수고요. 필레를 체크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돼서 필레 레디우스로 이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 둥글게 처리가 되겠고, 슬라이스에서는 슬라이스 체크하시면 반 잘라진 전개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면이 나눠진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죠. 레귤러 그리드 체크하시면은 일단 바둑판처럼 또 보여지겠고요. 자, 일단은 뭐 슬라이스 빼면 다시 연결이 되고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볼까요? 피라미드를 생성해 보시고요. 자, 지금 가운데 있는 튜브는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냥. 자, 피라미드는 좀 단순해요. 세그먼트 1인데 2, 3, 4 하면은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지게 되고요. 돌려보시면 이런 형태고요. 뭐 특별히 옵션이 별로 없어요. 피라미드 자체가 뭐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둥그러지거나 하면은 피라미드가 아니죠. 그건 피라미드가 아닌 거니까. 자, Y축일 때가 이제 아래 위로 서 있는 형태가 되고요. 피라미드랑 그 다음에 둥근 형태로 하려면 콘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토닉이 있는데요. 플라토닉은 다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는 한쪽으로 일단 옮겨보고, 플라토닉을 생성해 보시고요. 플라토닉 선택하시면은 아래쪽에 그 세그먼트가 1인데 2, 3 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타입이 있어요. 여기서 나눠져요. 그 도형의 형태. 아이소카, 테트라는 정사면체죠, 이렇게. 정사면체. 커피맛 우유 알죠? 헥사. 이거 육면체고요. 옥타. 정팔면체. 도데카는 정신면체인가요? 아이소카. 버키. 이게 버키는 몇 면체인가요, 이게? 네. 한 20면체 정도 되나? 하여튼 이게 고유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다면체를
만드는 게 이제 플라토닉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이 피규어 볼게요. 피규어 선택하시면은 이제 인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진격의 거인처럼 되게 커요. 높이가 6m짜리고요. 하이트가 600cm. 거의 진격의 거인이죠. 자, 이거는 뭐 샘플로 어떤 사람 형태를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관절을 움직이거나 혹은 약간의 여러 변형을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랜드스케이프는 나중에 땅 만들 때 뭐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뭐 도형 만드는 게 여기 위에까지 네 줄이 이제 도형 관련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도형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지 좀 살펴봤어요. 자, 새로 열어볼게요. 파일에 new 도큐멘트. 시네마 4D는 도큐멘트의 크기가 없죠. 크기가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무한한 공간이에요. 이 자체는 3D의 무한한 공간이고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제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죠. 자, 다시 여기 큐브를 선택해 볼게요. 큐브를 선택해 주고요. 네. 우측에서 일단 뭐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거를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모서리에 세그먼트 나눠진 선을 보실 수가 있고 요 선택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Make Editable이라고 있어요. 그 Make Editable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편집 모드로 바뀌어요. 편집 가능한 도형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의 그 큐브 아이콘이 이렇게 폴리건 형태로 바뀌어요. 폴리건 형태가 되면은 자, 왼쪽에 지금 선택 상태가 모델 상태는 전체 도형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폴리건 모드가 있어요. 폴리건 모드는 하나의 면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쪽 면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위에 뚜껑 선택해서 당기면 또 늘어나죠.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엣지는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을 선택하면은 그 선에 대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선을 움직여 가지고 변형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죠. 포인트는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그 모서리에 대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각각의 모서리에 대한 위치 이동. 그게 포인트예요. 자, 전체 선택은 이거 모델 모드로 하셔야 되고요. 모델 모드에서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고 한 번에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 좌측으로 일단 놓고 다시 큐브를 생성해 볼게요. 이 큐브 그냥 클릭하면 만들어지고요. 이번엔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미리 3으로 나눌게요. X, Y, Z 3, 3, 3 넣어주시고 엔터 하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단축키 C 누르거나 요 Make Editable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더 많이 나눠진 상태로 이제 편집 가능하게 되겠고요. 왼쪽에 폴리건 툴 선택하시면은 이제 이 하나의 면씩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돼서 자,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면만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요. 즉 바깥으로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 컨트롤 Z 두 개 선택하려면 Shift 클릭하시면은 Shift 클릭하면 두 개 잡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할 때는 항상 그 축방향 화살표를 잘 보시고요. 쉬프트 클릭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네. 다시 컨트롤 Z. 선택 해제는 바깥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자, 여러 개를 좀 쉽게 잡으려면은 여기 라이브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위에. 라이브 셀렉션 선택하시고 그냥 쭉 그려주시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면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선택 해제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컨트롤 Z 되돌리기. 그래서 라이브 셀렉션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폴리건 상태니까 면 부분을 잡죠. 엣지로 해볼게요. 엣지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 선 부분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서 볼까요? 윗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위에 그 두 개의 선이 잡히죠. 이렇게 당기면 그 부분이 올라오고요. 컨트롤 Z. 모서리만 이렇게 잡아볼게요. 모서리만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모서리만 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된 부분이 뭐 같이 잡히죠,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 드래그 하면 이제 포인트만, 자, 포인트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포인트만 잡히는 거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이 라이브 셀렉션하고 렉탕글. 렉탕글은 자, 일단 렉탕글로 하고 면으로 바꿔볼게요. 폴리건. 정면에서 볼게요. 다시 화면을 Alt 회전해서 정면에서 보고요. 지금 렉탕글 셀렉션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한 번에 잡혀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잡히게 되는데, 자, 화면을 돌려보면 이 뒷면은 안 나와요. 뒷면은 안 잡혀 있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잡혀 있어요. Alt 회전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선택 해제. 자, 일단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선택을 할 건데 여기 다시 렉탕글 툴, 렉탕글 셀렉션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Only Select Visible Element 그 체크를 빼주세요. 오른쪽에 Only Select Visible 체크 빼시고 다시 선택할게요. 다시 선택하면은 자, 이 뒷면, 안 보이는 뒷면까지 이렇게 다 선택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면은 보이는 부분만 잡혀요.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여기는 안 따라오죠? 컨트롤 Z. 그래서 요거를 체크 빼시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선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자, 요거 체크해 두시고. 시네마 4D는 이제 벡터 그래픽 원리로 3D 공간에 만들어주는 거라서 편집 및 수정을 점선면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죠. 엣지로 해볼게요. 엣지 상태일 때도 렉탕글 툴에서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둘레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레의 선이 한 번에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그 선의 위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 선을 이렇게 옮기겠다. 선을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에 또 이쪽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그럼 뒷면까지 다 잡혔겠죠? 여기도 선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고. 돌려서 또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이쪽 선도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을 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제 포인트일 때도 뭐 여러 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폴리건 툴로 바꿀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은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예, 라쏘 툴은 포토샵의 라쏘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려서 잡는 게 라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는 게 라쏘고, 폴리건은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잡는 게 폴리건 방식이고요. 라쏘나 폴리건 셀렉션은 포토샵의 방법과 거의 유사하고요. 이 4가지 방법이면은 웬만한 선택은 거의 다 해결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더 복잡한 선택 방법은 여기 셀렉트 여시면은 아래쪽에 루프부터 해서 퐁 브레이크까지 추가적인 선택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한 모델링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메이크 에디터블이 되면은 더 이상 오른쪽 아래에서 그 기본 속성으로 도형을 변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형을 뭐 어떤 거가 됐던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옵션을 잡아주고 나서 2차적인 변형을 하실 때 메이크 에디터블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다시 다 지울게요. 전부 다 딜리트 해주고. 색상을 좀 줘볼까요? 이제 색상 주는 방법. 그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자, 왼쪽에 놓을게요. 그 다음에 실린더를 하나 만들게요. 큐브가 너무 큰가요? 큐브는 선택해서 크기를 150, 150으로 좀 줄일게요. Z값도 150.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놓을게요.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작업의 인터페이스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해 볼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툴은 여기 무브 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단축키는 E가 되고요. 스케일은 T, 스케일 툴은 T고, 이건 이제 각자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 툴이 있고요. 여기는 최근에 사용한 툴들이 나오는 목록이에요. 7개까지 나오나요? 8개까지 최근에 사용한 툴의 목록이고요. 요게 지금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선택 툴과 변형 툴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무브 툴이건 스케일이건 간에 스페이스 누르면은 셀렉션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자, 다시 일단 무브 툴 상태에서 지금 도형의 선택은 오른쪽에 오브젝트 패널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큐브의 색상을 지정해 볼게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여기가 재질창이고요. 그 재질창 더블 클릭하시면은 머터리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더블 클릭하시면은 머터리얼 에디터라고 뜨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기본 컬러만 집어 볼게요.
요 컬러 선택 상태에서 상단에 지금 색상이 있죠. 색상은 여기서 클릭하시면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채도값, 밝기까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게 RGB로 보는 것보다 HSY 요게 더 편해요. 그래서 먼저 색상을 맞추고 채도값, 그 다음에 밝기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색을 만들 수 있고요. 밑에 미리 보기 창이 있죠.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이제 뭐 밝기를 또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색이 섞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이트니스는 그냥 100으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이 큐브에다가 보세요. 이거를 끌어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색깔이 들어가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실린더는 또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래 재질을 복제할 수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 드래그 하시면은 복제가 되고요. 컨트롤 드래그는 항상 복제예요. 또 컬러에서 이거를 무슨 색,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보라색 쪽으로 맞추고 밝기, 채도 밝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실린더에다 끌어주시면은 이제 보라색 원통이 되죠. 자, 다시 이제 스피어에다 색을 줄 건데요. 아래쪽에 보라색 재질 컨트롤 우측으로 드래그 하면은 새로운 재질 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이거 이름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오렌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채도값, 색상 이렇게 해서 밝기. 자, 이건 스피어로 끌어주시면은 스피어의 색이 나타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렌더 뷰라고 있어요. 렌더 뷰를 누르면은 이제 렌더링 된 이미지로 보게 되죠. 컨트롤 R이고요. 항상 이제 이렇게 화면을 뭐 이렇게 보면서 렌더 뷰 하시면은 렌더링 된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돌려서 Alt 회전 렌더 뷰로 체크. 여기서 보는 게 이제 실제 도형의 형태와 재질의 색상이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정확한 형태와 색상이 잘 안 나타나죠. 여기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재질창 닫아볼 수 있고요. 각각의 우측의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그 우측에 재질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측의 라인은 각각의 도형에 어떤 효과나 기능을 추가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효과나 기능을 주면은 우측에 하나씩 아이콘이 들어가요. 이거를 태그라 부르는데, 이건 재질 태그가 각각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삭제는 그냥 재질 태그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선택 딜리트 하시면 삭제가 되는 거고, 적용은 끌어다가 다시 여기다 놓으시면은 요쪽에 놓으면 다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죠. 근데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어요. 2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누가 우선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려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도 그 다음에 얘가 덧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나오는 거고요. 순서를 바꿔주면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오른쪽의 효과가 맨 바깥에 보이는 효과예요. 선택 딜리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큐브를 선택해서 각 면마다 다른 색을 줘볼까요? 그럼 얘를 분할을 해줘야 돼요.
메이크 에디터블 큐브 선택하시고 메이크 에디터블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앞면을 선택해서 앞면에다가 이제 보라색을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은 앞면이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돼요. 렌더 뷰로 볼까요? 앞면이 보라색이 됐죠? 자, 다시 바깥에 클릭. 그러면 보세요. 이게 앞면이 보라색이 된 거는 요 큐브의 우측에 보면은 여기 삼각형 태그가 들어가요. 이게 셀렉션 태그예요. 셀렉션 태그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면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 그 폴리건 셀렉션인데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선택이 돼 있죠. 거기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선택 부분에만 재질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름이 돼 있어요. 여기 셀렉션에 보면은 폴리건 셀렉션 1이라고 이름이 있고 이게 우측의 삼각형 태그 이름이에요. 폴리건 셀렉션. 자, 이름을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프런트라고 해볼게요. 프런트라고 써주면은 네임에다가 엔터.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색이 없어졌어요. 인식을 못하죠. 그럼 다시 여기서 보세요. 네, 여기 보라색 태그 선택하시고 이 셀렉션 태그 끌어다가 셀렉션에다 떨어뜨리면 돼요. 그럼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와요. 다시 들어갔죠. 윗면을 바꿔볼까요? 윗면을 선택해서 자, 여기 주황색 오렌지를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윗면이 오렌지가 됐죠. 자, 윗면이 오렌지가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름이 붙어요. 폴리건 셀렉션 1이라고 붙고 우측에 셀렉션 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름으로. 이 이름과 여기 밑에 그 재질 태그에서의 셀렉션 경로, 이게 이제 같아야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름이 만약에 제가 탑으로 바꿔볼게요. 탑으로 바꿔주면은 재질이 안 나타나죠. 그럼 다시 여기 텍스처 태그에서 그 셀렉션 경로에다가 끌어다 주시면은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 큐브에는 재질이 3개 들어있는데 맨 좌측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거고 오른쪽에 2개는 각각의 선택 영역에만 들어가는 재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셀렉션의 경로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 실린더도 윗뚜껑 바꿔보죠. 그럼 실린더 선택하시고요. 요것도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윗면만 선택할 수 있는데, 윗면이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선택해요, 이거? 자, 이거 선택할 때, 라이브 셀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윗면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색깔을 끌어다 주시면은 자, 윗면이 파랗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럴 때 라이브 셀렉션을 통해서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뭐 아래로 돌려서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밑에 부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끌어다가 딱 놓으시면은 아랫부분만 색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저장은 파일에 세이브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C4D 파일로 저장이 되겠고요. 뭐 여러분 작업하시는 폴더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재질 적용이라고 저장해 보실 수 있고, 아까 만든 거는 뭐 기본 도형 생성 저장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에딧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세팅이 있고요. 프로젝트 세팅에 보시면은 화면 색깔이 있어요. 오른쪽에 프로젝트 세팅에 보면은 그 디폴트 오브젝트 컬러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처음에 회색으로 나오죠. 네, 여기 컬러 그레이 블루 80% 그레이. 네, 뭐 커스텀은 여러분이 또 여기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레이 블루 기본이 이제 그레이 블루고요. 아래쪽에서 색깔을 또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타임라인에 대한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90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타임라인이. 그래서 그 맥시멈 타임이 이렇게 90F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설정들이 있고요. 뭐 기본 단위라든가 중력, 뭐 FPS, 프레임 속도 등이 있고요. 프리퍼런시스로 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거고요. 뭐 기본 서체라든가 언어에 대한 거 이런 게 있고 언어도 한글판 이것도 바꿀 수도 있어요. 한글 설치하시면 바꿀 수 있는데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내일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맨 위에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그 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로 하면은 밝게 되고요. 라이트고 그다음에 다크는 어둡게 보고요. 두 가지. 근데 뭐 다크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라이트는 좀 눈부시긴 하지만 일단은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보기는 편하죠. 그리고 프리퍼런시스 화면에 대한 색은 이쪽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젝트 세팅, 그 다음에 프리퍼런시스. 도큐멘트에 대한 세팅이 프로젝트 세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요할 때 가끔씩 더 들어가 볼게요.